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열어놓은 전화거든요. 1544-8520 함께 하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 자, 알차고 풍성한 시즌이죠. 자, 알찬 정보 저희 행복한 재테크 저하고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풍성한 정보 오늘 가득 담았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자,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된 이후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이 얘기 좀 풀어주실까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9월 7일 대책 그 앞에 6월 27일 대출 규제 자, 두 가지 정책 이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에요. 자, 주간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체크 포인트는 우선 6월 27일 대책 그리고 9월 7일 대책입니다. 자, 6월 27일에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 나왔죠. 자, 대출 한도 금액 6억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었었습니다. 자, 매매 변동률이 자, 기본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요. 자, 하락을 했다는 의미는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격 상승 변동률이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24년 3월 지금 서울 아파트 집값의 소위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이래로 주춤했던 경우 그리고 작년 9월에 일부 DSR 2단계 적용된 다음에 자, 아파트 가격이 일부 좀 하락을 했죠. 자, 올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거듭한 올해 상반기부터 한 번도 사실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내려본 적은 없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 자,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 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강력한 수도권에 필요한 곳에 혹시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자, 공급하다는 것은 사실 착공 기준이에요. 자, 26년부터 30년까지 착공을 하게 되면 입주는 뒤에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 3년에서 4년 내에 필요한 곳에 공급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어요. 자,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없는 현실이 서울 아파트 마켓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과 세금으로 집값을 조절하려고 꽉 쥐고 있는데 수요에 대한 이 디맨드가 워낙 강하고 찐수요이고 서울 아파트가 서울 사람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9월 7일 대책 이후로 집값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같은 동기 대비해서 올해가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들이 더욱더 신고가 행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집값 상승률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강남 3구와 용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영등포구, 또 성동, 광진, 강동, 또 동작구, 자, 주거 선호지 중심으로 집값이 불장의 사전 징조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집을 알아보시려고
부동산에 가보신 분들, 주변 부동산 방문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사실 2주 전에 불렀던 호가와 지금 그 다음 주, 자, 추석 이후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호가가 매도자가 정말 칼자루를 쥐었다는 느낌이 명확하게 듭니다. 2주 간격으로, 심지어는 1주 간격으로 부르는 호가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의미는 뭘까요? 여러 차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곳에 모두가 원하는 니즈가 있는 수요 지역에 공급이 지금 당분간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 게다가 현재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사실 지금은 누구나 알겠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거시경제로 보았었을 때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실수요에서도 그렇고 주택 매매 심리가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주택 매매 심리 플러스 가격 상승 변동률은 앞으로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시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서 앞으로의 집값 상승률과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 시장 참여자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값 상승한다라는 매매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고, 이번에는 임대 시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전세 물건도 줄어들고 계약 갱신까지 늘어나면서 전세가 더더더 귀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사라지는 전세 물건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자, 보시면 올해 초에 비해서 1월 1일에 비해서 9월 24일, 자, 급격하게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현상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전세는 급격하게 중심지 서울 아파트를 가운데 놓고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하고, 자, 대출이 부족하니 전세를 옮겨서 갈아탈 수 있을 때도 사실 돈이 있어야 가거든요. 자, 대출의 전반적인 규제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전세가 월세로 가속화되는 흐름들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비율이 핵심 단지 중심으로 월세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전세가 감소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를 찾는 수요자는 충분히 있어요. 서울의 핵심지 중심의 주택에는. 자, 그런데 전세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요.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와 임대가와의 갭이 줄어들게 된다. 자, 줄어들게 되면 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 줄어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세금 영향으로 인해서. 하지만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전국구 수요에 대한 니즈를 꺾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 대한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고요. 서울 아파트 실제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첫 번째는 거래량, 그렇죠?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 두 번째가 전세에 대한 흐름. 자,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된 흐름, 전세 매물의 감소. 실제로 현장에서 가보면 계약갱신 청구권, 이미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불안하니 이 부분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니즈가 많아요. 신규로 전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은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도권 전세값 상승률 정도를 체크를 해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에서부터 특히나 실거주 니즈, 수요가 높은 이런 과천 같은데 전세값 상승률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의 중심 선호 주거지 지역으로 우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에 대한 수요의 흐름, 또 전세에 대한 수요,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에 비한 매물이 줄어드는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부분들을 이러한 시장 전반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임대차 시장, 그중에서도 전세 시장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10월의 첫날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방배동 모아타운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들어가도 괜찮을런지. 네. 네, 그 투자금이 한 3억 정도인데 네. 강남이라 실거주해야 하는 건지 투자 가치는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3억 정도의 금액으로 방배동 모아타운에 들어가는 건 어떠냐? 네. 앞으로 이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홍정규 전문가님 나와 계시니까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방배동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방배동 내용을 보면 자, 화재가 가득하고 실제로 투자 가치 또 실거주에 대한 느낌 모두 다 좋은 곳입니다. 자, 단점이 지금 좀 가격이 좀 세죠.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 부분이 있고요. 자, 사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느낌? 이런 느낌들에 대한 니즈들을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방배동 같은 지역은 어찌 보면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이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장 쌀 때일 수 있어요. 자,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냐. 실제로 방배동은 크게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선 이렇게 방배역, 방배 3동 쪽 중심으로는 아파트들 재건축, 기존의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방배 1동 그리고 방배 4동 중심으로 방배 2동하고 이렇게 사이 정도를 보시면 이 지역은 단독주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을 재개발하는 느낌으로 아파트를 올리는데 워낙 구획 정리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접도율도 좋고 또 이미 빡빡하게 도로 부분들이라든지 노후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방배역 아래쪽 기존의 방배 3동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들은 이미 상당히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이제 일반 분양이나 또 실제 철거들 해서 시공하는 단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방배 1동 4동 쪽으로 좀 중심을 보자면 가장 크게 여기 면적 좀 보여 있는데 자, 이제 방배 5구역 워낙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마 실제로 시세, 자, 일반 분양 시세 이후에 예측되는 시세는 아마 국평 기준으로 40억대 이상을 육박할 고가 단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바로 모아타운이라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방배 1동 주민센터와 5구역 아래쪽에 방배 1동 모아타운이 이미 23년도 자, 지정되고 이후에 관리 계획 고시 단계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시세가 실제로 3억 선 가지고는 이 지역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투자금을 조금 많이 넣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말고 이 지역도 물론 좀 보실 수 있지만 같은 초기 단계인데 이제 동의율을 주민 동의율이 한 55% 선까지 걷어져 있는 상태고 토지 면적 동의율도 한 45% 정도 되어 있는 실제로 우리 방배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진행 상태로서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초기 형태죠. 대략 한 5만 제곱미터 사이즈로 방배 초등학교를 끼고 있으니 아마 이 보통 초등학교를 존치하면서 그대로 두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면 교육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원래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받지 않으려면 10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거나 혹은 아파트 높이가 21층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런 형태가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도 고려를 해서 면적은 여기가 5만 제곱미터, 높이는 21층 이하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전세를 안고 한 3억 이하 정도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나 매물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방배동을 현재 느낌에서 방배동을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완성 이후에 미래의 모습을 좀 그려보시면 에너지가 응축된 이후의 미래 가치 충분히 담아보실 수 있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예전에 좀 전통 부촌의 느낌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배동 지역들은 언급해드렸던 이렇게 조금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방배초등학교 중심 이런 지역들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한 지역이나 또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방배동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일러주셨어요. 추가적인 궁금증인 세미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